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던 분이 한두 분 계셨었거든요. 혹시 뭐 그런 것들, 뭐 평소에 하시던 일하실 때 뭐 갈등 같은 거 발생할 때 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협업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프로덕트 문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협업하기 위해서고요. 협업을 잘해야지 팀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내가 너무 갈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그 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내가 또 거기에서 상대방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산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조직 전체에서 투입하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좀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하는 거. 요것들의 조화가 늘 필요하고요. 일을 하면서요. 네. 그리고 프로덕트 문서도, 우리가 작성하는 문서도 요 맥락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문서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뭐 디자이너 입장에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와이어프레임이랑 뭐 IA랑 뭐 이 정도 있으면 의사를 잘 전달해 준 것 같아요. 참 그런데 뭔가 그 그림들을 통해 갖고서는 그 조각들을 맞추고 나면은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게 다 달라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것들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족한 정보들, 내가 전달하지 못했던 정보들, 내가 IA라든지 뭐 유저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와이어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통해서 전달한 정보들이 상대방한테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또 다른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는 그런 정보들, 문서화하는 것들은 이거는 피그마로 작업하는 게 아니야, 디자인 툴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서 처음엔 작업을 안 해요. 네, 안 만들어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 문서화도 해서 줘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그들이 익숙한 텍스트 방식으로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게 또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서화까지 우리가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문서화를 잘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PM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말로만 소통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똑같이 이해한 것 같지만 다르게 이해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신뢰성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해하는 사람들, 발화자 다 의도가 다릅니다. 네,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신뢰도, 뭐 커리큘럼이 갖고 있는 신뢰도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전혀 다른 그 신뢰도가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떨 때는 뭐 기대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그 네, 인터뷰 같이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은, 사람들은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도는 뭔가 믿음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용자들은 신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커리큘럼이 얼만큼 퀄리티가 좋을지에 대한 기대, 뭐 커리큘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그냥 신뢰도라는 단어로서 말을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신뢰도라는 단어가 또 브랜드에 있을 때랑 뭐 다른 데 있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곰곰이 따지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릅니다. 네,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 나가는 거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으려면은 맥락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주면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늘 그렇듯이 많이 까먹어요. 네, 진짜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메모를 해놓으면 덜 까먹을 확률이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서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는, 문서화를 잘 해놓은 회사들은
뭐 직원들 온보딩하기가 편해요. 새로운 사람 왔을 때. 새로운 사람 왔을 때마다 뭐 새로운 사람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문서화가 잘 됐으면 문서에서 보시면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라고 뭐 그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환경이 익숙하신 사람들은 그냥 문서만 보고 따로 질문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로는 뭐 수정 같은 거 생길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의사결정들이 처음에 왜 뭐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T1이랑 공유를 해갖고서는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의사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사결정이 달랐을 때 기록하는 것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요. 어떤 추가적인 수정을 발생을 할 때 그 수정에 대한 근거도 문서에 같이 정리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문서는 결정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뭐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줄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팀 전체가 같은 그림을 보고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추적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작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는 Product Requirement Document입니다. 줄여서 PRD 이고요. PID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다 정리해 놓은 문서가 PID예요. 여기에서는 뭐 제품을 왜 만드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공하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했지만은 요거는 왜,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성과에 대해서 정리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꼭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 프로덕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 정의해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정해 놓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프로덕트를 뭔가를 만들 때 모든 것을 정해 놓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근본적인 성격들을,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을 작성하고요. 목표도 작성하고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용자는 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 프로젝트의 성공 실패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들을 합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유저 스토리를 좀 추가했습니다. 유저 스토리는 좀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20년까지.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유저 스토리를 작성을 하는 회사가 어떤 한 회사를 겪고 난 다음부터 유저 스토리를 최대한 작성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PID나 뭐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기능들을 추가할 때 기능들을 이제 정리할 때 크게 중요한 게 이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능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일정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 일정을 맞추고 못 맞추고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얼마나 스펙들이 얼만큼 많이 정의되어 있느냐에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구현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아요. 구현하고 싶은 기능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정말 오만 가지 기능들을 다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겠죠. 반대로 그것들 구현해야 될 것들을 적어요. 그러면은 일정을 맞추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 우선순위만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갖고서는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유저 스토리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우리가 기능을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만 명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 놓는 문서라기보다는 섹션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문장으로 끝나요. 한두 문장으로 끝나는데 요거를 유저 스토리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뭐뭐로서 뭐뭐 하고 싶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작성을 하는데요.
뭐 가령 뭐가 있을까요? 뭐 인스타그램에서 코멘트 나는 기능인데 나는 뭐 포스트를 보는 뭐 사용자로서 그 포스팅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고 싶다. 왜냐하면은 그 포스팅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요 코멘트 기능 가령 예를 들면 뭐 코멘트 기능처럼 요 기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문장 사용자의 관점에서 한 문장 작성하는 게 바로 포스팅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유저 스토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그 PID 프로덕트 갖고 있는 목표에 얼만큼 일치하는지에 맞춰 갖고서는 네, 이것을 통해서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기능 명세서는 네, 각 화면이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기능 명세서라고 하고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ID랑 네, 요 기능도 마찬가지로 기능 명세서 결국은 requirements라고 해석하거든요. 네. 근데 PID는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라고 한다면은 기능 명세서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PID 안에 기능 명세서를 포함해 갖고서는 작성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여기에서도 유저 스토리 여기다 안 썼는데 유저 스토리 여기다가 같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단은 기능 명세서는 화면 정보들이 있어야 되고요. 기능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이랑 예외 처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뭐 왜 필요 어떤 기능이 있어? 요거에 작성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요것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코멘트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코멘트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 코멘트에다가 텍스트를 쓰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 코멘트에다 욕을 써요. 발생한 대표적인 예외 케이스 중 하나죠. 욕은 막아야겠죠. 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에다가 텍스트를 안 쓰고 자꾸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그때만 코멘트가 생성이 되면 그것도 이슈겠죠. 그래서 이런 에러 케이스들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경험을 만드는 것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해피패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텍스트를 제대로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는 거는 전체 경험에서 한 절반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30에서 40% 정도 체감상. 나머지는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외적인 예외적인 케이스. 사용자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막아주는 절차들. 이런 것들이 그 나머지 경험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 명세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연결되는 화면, 뭐 관련된 화면들도 같이 정의하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네,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하면 좋은 건지 할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촉박한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must have부터 반드시 해야 될 일부터 진행을 하겠죠. 해야겠죠.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에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근데 있으면 조금 더 사용자가 편할 것 같은 것들을 하느라고 must have를 진행하지 못해서 일정이 밀린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됐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맞출 때는 항상 must have부터 먼저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점 덜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일정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네. 뭐 너무 익숙하죠. 잠시만요. 언제나 좋은 문서는 우리 문서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정해놓은 방향에 맞춰서 요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 그것에 역행하는 것들은 모두 다 나쁜 문서의 특징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협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네. 그리고 처음에 저는 일을 할 때 한 곳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결국엔 피그마도 전달해야 되고, 네, 뭐 노션이나 뭐 덕에서 작성된 문서들도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피그마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데이터를 찾고 조회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네, 검색하거나 조회하는 게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문서, 텍스트로 된 문서랑 피그마가 함께 관리가 돼야 되고, 네, 결국에는 여러 개의 문서를 같이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네, 실무에서는 보통 이제 PID랑 네, 기능 명세서가 한꺼번에 정리된 하나의 문서로 정리돼서 정리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때로는 뭐 PID 없이 그냥 기능 명세서로만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 그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는지에서 간략한 서술이 있죠. 그리고 문서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안 지킨다고 또 불이익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회사마다 같이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 가장 편한 형태로 타협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들, 형식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맥락은 유사하다. 네. 그냥 최종적인 구체적인 결과물만 다를 뿐이지 그 과정, 그 의도랑 맥락은 유사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PID 문서 과제도 있지만은 네. 일단 먼저 저거부터 서베이 과제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다. 네, 서베이부터